안녕하세요. 미세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루이말 감독의 데미지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모티프로 하는 걸작 영화들 중에 한 편입니다. 아일랜드 작가인 조세핀 하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불같은 사랑과 그 사랑의 허무함이 아주 파도처럼 일렁이고 휘몰아치는 거의 30년 전의 영화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와 줄리엣 비노쉬의 그 리즈 시절에 아주 우아하고 격정적인 로맨스가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루이말 감독은 사형대 엘리베이터, 프리티 베이비, 또 굿바이 칠드런 같은 아주 세련된 장르 영화들을 만들었던 거장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적 구조를 가진 이 영화는 아들의 약혼녀와 거부하지 못하는 어떤 운명적 사랑에 휘말리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한 남자를 그립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비극이 이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할 그런 폐륜적인 운명을 타고난 아기라고 황무지에 버려지죠. 코린트의 목동들이 이 버려진 아기를 자손이 없던 자기 나라, 그러니까 코린트의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테베의 왕자 오이디푸스는 코린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아무도 그 아기의 그런 운명을 알지 못하죠.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운명을 예언가에게 듣게 된 그 청년 오이디푸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운명이 이루어질 수 없게 자기의 조국인 코린트를 떠나서 방랑길에 오릅니다. 그 길의 십자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노인을 죽이게 되고 테베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괴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죠. 그 유명한 수수께끼는 많이들 아시는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화 전체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을 스핑크스가 말했다고 볼 수 있죠.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라는 그 답을 맞추지만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운명이 그 오이디푸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영웅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던 그 라이오스 왕을 대신해서 그 새로운 왕이 되고 자기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왕비로 맡게 됩니다. 뭐 설마 이오카스테가 자기의 생모라는 걸 알 수가 없었고 십자로에서 죽인 노인이 자기의 생부라는 사실은 몰랐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을 내용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 그 운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오이디푸스는 운명의 진실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피할 수 있었죠. 왕이니까 거기서 멈출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 놀라운 자신의 운명을 아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점이 사실 오이디푸스를 폐륜적 비극의 주인공인 동시에 영웅으로 그런 어떤 신화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안 그 엄마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달아서 죽고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찔러서 장님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다? 이것은 곧 시선을 거둔다는 의미의 그게 이제 죽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표현적으로. 그래서 눈을 찔러 자기 스스로 벌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죽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이미 죽인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신화책에 적고 있습니다. 데미지의 주인공 스티븐의 모습이 그 여기에서 이제 오이디푸스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명망과 또 재력이라던가 안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가정 또 자기의 어떤 화려한 이력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진 남자 그 스티븐은 아들 마틴의 약혼녀인 안나를 만나면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경랑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밀회장소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두 사람을 아들인 마틴이 목격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추락사를 하고 맙니다.
그 건물의 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그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스티븐의 모습은 그들의 격정 멜로가 결국 파국에 이르는 어떤 은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신화 속의 오이디푸스적 구도를 뒤집어서 보여준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 죄책감의 어떤 절정을 그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소리도 못 내고 절규하는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마치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안나는 그 자리를 소리 없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 사랑한 또 다른 이오카스테 왕비의 도도하고 냉정한 모습 같기도 하죠.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하다 자살을 한 친오빠에 대한 어떤 회상을 하면서 안나가 상처 입은 사람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아남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것도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런 대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을 흔드는 장면은 모든 것을 잃고 야인으로 살아가는 그 스티븐이 이름 없는 어떤 소도시의 골목 어딘가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지막 시퀀스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격정적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라이어스 왕의 은유일까요? 그러고 보니 라이어스 왕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폐륜적인 운명을 가진 아이라고 내다 버리라고 한 아주 비정한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섞이고 얽혀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도리는 과연 또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방에 한쪽 벽 전체를 다 채우는 커다란 흑백 사진 속에 안나를 사이에 두고 죽은 아들 마틴과 아버지 스티븐이 서 있습니다. 낡은 나무걸상에 앉아서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가 독백을 하죠. 히드로 공항에서 우연히 안나를 봤다고.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았노라.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격정적 사랑과 그 사랑의 허무함, 또 인생의 회한과 슬픔, 그런 것들이 아주 진한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아주 세련되고 품격 있는 그런 역작이 루이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